8월 18일 일자 경기 침체이냐 아니냐에 대한 생각. 휴가는 다들 잘 다녀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휴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에 활력을 주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의미일 수도. 하지만 지금은 모두 다 휴가를 다녀오고 난 후에는 더 힘들다고 말들을 하지요. 휴가에서 편안함을 찾는 거는 이제 안드로메다의 느낌이랄까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과잉 생산보다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올해 봄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국제유가가 85달러 부근으로 떨어졌으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 없고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할 것이야 라는 어조로 유튜브나 각종 방송에서 또 주식을 매수할 기회라고 열혈히 방송하는 것을 보셨으리라 보여집니다. 도대체 개미들에게 얼마의 돈이 남았다고 아직도 이런 방송으로 개인들에게 주식을 사라고만 거의 강요 수준으로 방송을 하는지 참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개인들의 경우에는 더 이상 투자에 밀어넣을 현금은 거의 다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신용이나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주식을 사야 한다고 하는 강매 행위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2020년 여름에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이 대세 하락에서 반등 시장인지 대세 상승으로 가는 시장인지 아실 겁니다. 거의 악마의 속삭임처럼 원금 회복해야지.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지금 봐봐. 2020년 여름 팬데믹 때를 생각해봐. 그때 오른 기억을 기억해봐. 그래서 본전 찾고 집도 사고 외제차도 사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세 상승이니 대출받고 사채 쓰고 연금 땡겨서라도 전부 싹 다 밀어넣어. 인생 뭐 있니? 인생 한방이잖아. 그래야 네 인생에도 반지하 삶은 면하지 않겠니? 라고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간접 광고도 있듯이 속삭일 것입니다. 유튜브와 인터넷과 각종 언론으로 말이죠. 여기에서 참 자신의 마인드를 지킨다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패션조차도 이미 누군가의 의도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그게 패션쇼가 되었는 어떤 다국적 회사를 통해서 되었든 말이죠. 그러한 의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젖어듭니다. 집도 자동차도 물건도 명품도 운동도 개인 취향 여름휴가도 자본주의 시스템은 돈에 의한 그리고 신용을 받쳐주는 화폐 신용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소비의 주체인 개인이 소비를 해야 하며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어야 메비우스의 띠처럼 지속 가능하게 됩니다. 자전거도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듯이 이렇게 끊임없이 소비되고 생산이 되어야 유지되는 것이죠. 처음에 유명한 사람이 패션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 연예인, 그 다음에는 돈 좀 있는 사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나조차도 그러한 것에 이끌리게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패션의 분위기는 바뀝니다. 앤디 워홀이 말했죠.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네가 똥을 싸더라도 사람들은 박수를 쳐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언제부턴가 슈트핏으로 남자들의 슈트가 몸매에 쫙 들어맞게 되고 스키니가 유행하였죠. 그리고 이제는 통큰 바지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슈트핏에 맞춰 입어야 하는 시대에 통큰 바지를 입었을 경우에는 시대에 뒤처지는 낙오자로 보이죠. 그러나 지금에서 통큰 바지를 입는다는 것은 패션 선두라고. 그렇게 또다시 패션에서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왜냐고요? 지루하니까요. 이렇게 누군가의 조정이 아니라 많이 보던 것도 계속 보면 싫어지듯이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익숙함에 대한 반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명한 패션 트렌드 회사들은 내년에 유행할 색깔과 패션 트렌드를 이미 패션 전시회에서 시제품을 만들어내고 패션쇼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그런 색상과 패션 트렌드가 서서히 모든 사람들이 적응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개인들은 누가 패션쇼에 나오는 옷을 입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색상과 패션 트렌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다가 3,000% 빠질 뻔했는데 이처럼 경기라는 것도 선행지표가 있고 이런 선행지표를 알게 모르게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제유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죽는 것이 아니고 국제유가가 피크 정점을 보이다가 이제는 국제유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적인 석유 수요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획일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유가가 오르다 떨어지니 이제 주식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대이며 각종 건설과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하는 경기 활황 장에서 이런 식이면 유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르는 것이 맞는데
경기 침체 시기에 이런 현상은 오히려 유가 하락이 리스크가 큰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긴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 경기 침체는 오지도 않은 상태인데 향후에 일어날 일들이 걱정스럽기도 한데 이런 상황을 알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언론 유튜버 등이 투자하라고 방송을 하는 것을 보면 진짜 이 사람들이 인간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만 어쩔 수 없죠.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 그렇게 나도 사라고 방송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진짜 처절하게 공부하고 매매는 극히 단순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연구와 분석에 결정을 따르셔야 합니다. 저의 말도 참고만 하시고 전적으로 믿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얕은 지식에 불과 하지만 미리 알려드려 그나마 최소한의 손실만을 입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뿐이니 이해를 하여 주시고요. 물론 저보다도 더 많이 공부하고 탐구하셔서 더욱더 많은 정보나 지식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자신이 처절하게 연구한 결과를 세상에 그냥 알려줄 사람들은 없겠지만 아직 저는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주절거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좋은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멘탈의 연금술 보도 셰퍼 저서 중에서 코기를 담배처럼 입에 달고 다니지 마라. 한 가지 일을 깊이 파고들어라. 그래야만 흥미진진함이 있다. 얕은 바다에 사는 흔한 물고기들이 아니라 깊은 바다에서 사는 아무도 모르는 심해어를 만날 때 당신은 비로소 새로운 삶에 눈을 뜬다.